자, 계산 문제는 우리 뭐 만기나 비고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럼 국민은행 차입금 4천만 원은 내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니까 그러면 얘 얼마씩 내년에 갚죠? 800만 원 갚겠죠. 그죠? 우리 습관처럼 또 천씩 생각하지 말고 4천만 원에 5년간이니까 800이죠. 그럼 내년 6월 30일 날 일단 800 갚을 거예요. 그 유동성 대체하고 우리은행 거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고 신한은행은 내년에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할 거네요. 얘는 신한은행은 전부 다 유동성 대체 3천만 원 다 해야겠어요. 자, 이거 다 뭐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니까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의 장기 차입금 첫 번째 국민은행 800만 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800만 원. 다음 신한은행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에서 기계장치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취득했네요. 그리고 위 취득 금액과 별도로 절단기 구입 시 시운전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입력되어 있다. 그럼 우리 기준 취득에서 신규 취득에 2,1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자동계산 메뉴 이용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이번에도 기계장치 코드 2004번 절단기 2020년 4월 1일 날 올해 신규 취득이 2,100만 원이었고 정렬법이고 내역 연수 5년 그리고 생산 보니까 500번대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고 자 이제 창 닫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서 12월 상각비 내고 창 닫으면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 결산 반영 넣고 전표 추가까지 하면 이번 거는 또 잘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위기가 우리 첫날 풀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액션들도 다 본 듯한 느낌이니까 이제 본 적이 있는 앤데 나중에 할 때도 원활하게 기억나기를 여기에 좀 장난만 좀 안 쳐놓기를 이런 생각만 좀 들죠. 이제 근로소득에서 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이 있고 정은제인데 정은제 인적사항 본인 거에 대한 거 이번에 뭐 많이 적어놨어요. 월급 500 보수월에 500 중요한 생산직이나 국외 근로는 전부 다 부고 그죠? 그럼 아래에 부양가족은 정은재와 생계같이 하는데 배우자 김명진은 근로소득 총급액이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 안 되겠네요.
어머니는 일용 근로소득 700만 원 있다. 소득 금액에는 문제가 없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두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우리 4대 보험 관련해서 보수월액 입력하고 우리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그럼 소득에 문제 있는 김명지 배우자 제외하고는 뭐 전부 다 이제 나이만 자동으로 따라오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등록으로 가고 정은재에 대해서 뭐 입사 9월 1일 날 했고 쭉 있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고 국민연금 보수월액 500만 원이고 뭐 국외 근로 생산직 다 아니고 뭐 주소도 다 맞을 거고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더 이상 손댈 거가 없고 다음 아래에서 가족들 가지고 자 먼저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있어서 부라고 하고 김명지 다음 직계비속 직계비속 정하윤 자 이렇게 쓰면 끝났죠. 저도 지금 이 회차 문제는 이 앞에 회차니까 처음 보는데 이 이름 보니까 어젯밤 새벽 1시에 올해 안에 얼굴 안 비치면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는 회계사가 이 누나한테 그래서 정하윤 한 순간 갑자기 어제 나한테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거면 언제 죽으나 올해 볼 계획이 없어요. 자, 급여자료 입력해서 이제 조영식식 8월 딸 건데 생산부 조영식식 총급여는 2,400이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뭐 비과세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 전월 미환급세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원진수 인상신고서 이야기하나 봐요. 얘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수당 등록 시켰네요. 그럼 수당 등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거 없어요. 급여하고 원천징수. 자 그럼 바로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공제 등록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로 만들고 다음 우리 가족수당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으면 과세고 자격수당 과세고 다음 식대는 식사 제공 안 한다 그랬으니까 비과세고 그 외에는 특이한 게 없네요. 공제도 없고 그럼 이제 8월달 급여를 1번 급여 2020년 8월 25일 날 조영식 씨 기본급
연장 근로, 가족수당, 자격수당, 식대.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식대하고 연장 근로 하고 다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자, 더 이상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죠. 끝.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8월달 거를 8월달에 지급했고, 그럼 한 사람 거 들어와 있는 데서 전월 미환급세액은 소득세만 14,500원 이렇게 하고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고. 됐나요? 다음 연말정산에서 사원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생계가치하며 별도의 소득 없다. 그럼 나이에 문제 있는 김주리만 나이에 문제가 있고 소득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의료비는 본인 건데 안경도 15만 원이고 크게 문제될 거 없네요. 다음 또 의료비가 이사랑 배우자인데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한 거는 안 되겠네요. 그럼 그냥 외과에 간 거 255만 원만 배우자 거 될 거고, 또 배우자 법정 기부금 있는데 뭐 소득 금액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이 되겠죠. 또 직불 카드가 있네요. 일반하고 대중교통하고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잘 나와 있죠. 일반 대중교통 김철수 본인 거네요. 또 보험에선 보장성 보험만 김철수 본인 거, 저축성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끝인가 보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먼저 김철수식을 불러오고, 자, 의료비를 클릭해서 첫 번째 본인의 국세청 자료, 얘도 의료비는 한 건으로 집계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5만 원이고, 다음 이사랑 배우자 한 건으로 건강 증진 위한 한약 구입 빼고 255만 원. 다음 기부금 있죠? 기부금 되는 거니까 기부금에 가서 F2번 눌러서 배우자 이사랑 기부처는 사업자 등록번호 116-82-144-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법정기부금이니까 10번 한 건 170만 원이다. 이번엔 국세청 자료. 자, 그럼 얘는 이렇게만 쓰면은 정산명세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보면 기부금 명세는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적혀 있는데, 조정명세에 가서 공제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누르고 얘 들어와 있는 금액을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 눌러서 얘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여기에 들어가도록 입력을 했어요. 다음 직불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로 가서 김철수의 본인 거 그냥 신용카드는 521만 100원. 자, 이 중에 대중교통이 75,300원.
됐나요? 자, 다음 보험은 소득공제 탭에 가서 김철수 범인의 보장성 보험 8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이 사람은 끝났죠. 그래도 더 내야 되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는 끝났으니까 자, 이번엔 이론 문제를 좀 볼까요? 예? 예. 직불카드라고 돼 있어요? 직불카드면 직불에 써야죠. 공지율이 틀리니까. 문제 보면 그렇네. 9번에 직불카드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직불카드로 써야겠다. 그죠?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네요. 아, 신용카드라고 쓰면 공제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직불카드에 써야겠죠? 전 시험 보면 또 감점 받았겠네요. 그래, 그죠. 9번에 적혀 있을 거예요. 직불카드가 맞죠? 위에 적혀 있는 건 너무 줄여가지고 한 방에 적어놔서 일반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신용으로 잘못 봤어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1번 문제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과거에 우리 까만색 책 있었죠? 저 처음 만났을 때 봤던 책 기억나시나요? 그 FAT 1급 책 혹시 그거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죠? 정말 시간 날 때 너무 심심하다 시험 본 날 공부하기 싫은데 그때 FAT 1급 한번 보시면 돼요. 28일 날 시험 보고 나서 공부하기 싫잖아. 그때 기출문제 다운받는 거 돈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거 있죠? 그 우리 그 책에도 그래도 책에 기출문제 있어요. 제가 드린 파일처럼. 그럼 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책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 접어두라고 시험 때만 한번 읽어보라는 건데 뭐 매해자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면 한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회사의 특징하고 그 제도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많이 읽어서 다 외워야 돼요. 문제를 풀려 그러면. 근데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설명해도 수업에도 쭉 읽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다라서 제가 그때 그냥 시험 때 읽어보시라고 한 건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 문제의 1번 문제예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기업 내 제도는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죠. 근데 얘는 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 수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회계 담당자의 준법 감시인의 승인받도록 하고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예요. 야, 이 문제는 완전 보너스 문제였어요. 딴 때는 막 외워야 되는데 이는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게.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시험에서 이 재고자산 문제 조회해요. 재고자산 문제. 자, 2번. 다음은 항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총평균법이면 전부 다 몇 개 사왔냐, 얼마에 주고 사왔냐, 한 방에 평균 내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 지금 기초가 100개, 그리고 1000원, 그리고 12월 6일도 200개, 1200원, 그리고 12월 20일은 매출이고 12월 27일 날 200개 개당 1,400원. 자, 그럼 이때는 10만 원이었고, 이때는 24만 원이었고, 이때는 28만 원이었겠네. 그죠? 그럼 전체는 총 500개인데 전체 다 합치면 62만 원. 그죠? 그러면 한 개당 얼마짜리죠? 이 정도는 계산기를 써줘야지. 62만 원 나누기 500개 하면 한 개당 1240원이라는 평균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평균했는지 이해가셨나요? 총평균법은 그냥 전부 다 사온 것만 가지고 몇 개 사왔는지 해서 다 계산내는 거예요. 했죠? 자, 이제 남은 건 기말 재고고 팔린 개수 수량만큼이 매출 원가 거잖아. 이번에 물어본 건 매출 원가 물어봤죠? 몇 개 팔렸죠? 150개가. 그럼 얘가 매출 원가겠지. 그럼 1240원에 150개 하면 18만 6천 원. 그죠? 150개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문제 판 게 12월 20일 날 팔았거든. 150개. 이거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한 개당 1240원짜리인데 150개 팔렸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 물어봤으면 350개 곱했겠지. 500개 중에 150개 팔린 게 매출 원가고 남은 350개가 기말 재고 자산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는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첫 번째 무형자산 취득 시 지급한 금액이 200만 원이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 50만 원이 있고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행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무형자산 사용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한 비용 3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 당연히 취득한 금액 지급한 거 200만 원은 더할 거고 그리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 상태 될 때까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더해야 되겠죠. 취득 시점 이전이죠. 근데 사용 관련 교육은 아니죠. 얘 빼고 그러면 27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아, 이런 문제는 이때 나오면 안 되고 우리 때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우리 시험에 대손충당금 잘 나와요. 또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진짜 잘 나요. 그러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이제 몇 개 풀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재고자산 문제 계속 나오네. 그러면 회차를 돌려가면서 재고자산 문제만 쫙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얘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선의손주법 때, 후의손주법 때 중 풀어보고 대손충당금은 경우의 수가 대손 상각 비는 물어볼 때가 있고 충당금 물어볼 때가 있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틀려서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4번의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옳은 것은 자, 2020년 기초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은 2억 5천, 대손충당금은 250만 원이다. 2020년 중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5천만 원이고 외상매출금 중 800천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2020년 중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은 30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항공은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이제 내용 분석 되나요? 자,
일단 우리 그럼 대손충당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외상매출금 잔액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작이 2억 5천이었죠. 기초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외상매출금이 올해 5천만 원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플러스 5천만 원이 더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 외상매출금을 8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회수한 만큼 8천만 원이 외상매출금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외상매출금이 300만 원만큼 대손 처리됐어요. 그러면 300만 원만큼 없어졌겠죠. 지금 얘가 외상매출금 이야기인데 그럼 기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2억 1,700이라는 걸 알았고 외상매출금은 자, 그럼 기말 대손충당금은 얼마 있나요? 기말 대손충당금은 하나도 없죠? 시작할 때 얼마 있어? 250. 근데 세 번째쯤에 얼마 대손당했어? 다 썼네. 잔액 하나도 없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잔액 하나도 없으면 이거의 1%네. 그러면 217만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전액을 다 해야 되겠죠? 대손충당금 잔액 하나도 없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있었으면 여기다 빼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250 있었는데 300 발생했었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217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17만 원이겠지. 답은 2번이죠. 정말 문제 스타일이 실무 이론 같죠. 아니, 얘 특징이에요. 아니 근데 문제 대놓고 실기 이론인가 실무 이론이라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기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이론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느낌이 살짝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세무사의 시험 문제가 재미없어요. 자, 다음 5번.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사채 발행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 날 주식회사 항공은 사채를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의 조건으로 904만 9천 원에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은 연 10%이며 액면 이자율은 연 7%이다. 자, 그럼 이번에 이자 비용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조금 미스가 난 게 시장 이자율이라 적혀 있는데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이 같다고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이죠. 그럼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을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채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이 얼마죠? 장부가액이 904만 9천 원이죠. 발행했을 때 장부고 사채 이해하셨나요? 우리 사채인지 너무 오래됐어, 그죠? 여기에 우리 액면 이자가 몇 퍼센트죠? 액면 이자를 시장 이자가 10%. 얘 곱하면 이자 비용으로 얘를 인식해야 되죠.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그렇죠. 너무 오래됐어. 우리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놀이 했던 게 그죠?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 쓴다는 게 율법이라는 게 얘가 회계상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유효이자를 구하는 게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시장이자율로 잡혀 있어서 제가 문제 미스지만 사채 발행 재비용이 없다면 유효이자율이나
시장 이자율은 같은 거니까. 그럼 분개하면 이런 분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발행이면 차변에 이자 비용에 유효 이자가 들어오고 대변에 내가 돈을 주는데 액면 이자가 나갈 거고, 그럼 얘 둘이 차이 나는 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차이만큼 상각액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상각액이. 그럼 이 문제대로 하면 지금 문제에서 사채 장부가액이 904만 9천 원. 이거고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금액이 90만 4,900원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일단 이 문제 답은 이건데 액면 이자는 1,000만 원에 7%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그러죠? 1,000만 원에 액면 이자율이 17%잖아. 어떻게 이 금액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럼 만약에 상각액 물어본다면 이 금액 구하고 이 금액 구해서 차이 나는 이 금액이 상각액이 되겠죠. 아니 상각액 물어볼까봐 이것까지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참 제가 안 썼던 이유가 발행가액 알면 그게 시장 이자율 10% 곱하려고 공 하나 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다시 쓴 거였어요. 근데 뭔지 알면 바로 보이는 숫자에 10%공 하나 떼면 되는 거였잖아. 이자 비용이. 그죠?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상황을. 자, 그럼 이제 답은 3번인 거죠. 지금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죠? 반대로 이자 수익으로 물어봐도 이자 수익이 이거예요. 전에 만기 보유 증권 하면 얘 뒤집어지면 이 돈 받고 얘가 이자 수익이고 얘가 만기 보유 증권 증가되는 거였잖아. 받는 반대쪽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기 보유 증권 금액 올라가서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유가증권 평가 방법 중에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이었었죠. 그때 그랬어요. 우리 사채 이쪽에서 발행하고 이쪽에서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가 분기하면서 어느 쪽 분기해서 얘 올라간다. 사채는 마지막에 액면가가 될 거고 그럼 만기 보유 증권도 액면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게 그 그림이에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했는데 회사 부담분이 400이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이네요. 그럼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돈 얼마죠? 우리 거 400이죠? 감가상각 어떻게 한대? 5년 정액법 잔존가액 없이. 그러면 얼마 달죠? 우리 것만. 어렵나요? 400만 원에 5년간 하면 80이죠? 그죠? 그럼 80만 원 빼면 320. 그게 장부가액이겠지. 정부 보조금 쓰는 거에 장부가액은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우리 것만 찾는 거야. 내 것만 감가상각하면 빼면 걔가 장부가액이에요. 자, 혹시 검증이 워낙 필요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정부 보조금 분개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 주고 얘 샀을 때 이거 뭐였어요? 기계 장치요? 자, 그럼 기계 장치가 500만 원이고 현금 500만 원인데 정부 보조금 뭐 100만 원,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죠. 얘가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100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얘에 대해서 5년간 감가상각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우리 부담한 80만 원이고 정부 보조금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이 20만 원 줄어들 거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 들어오겠죠. 저는 제가 여기 100만 원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20만 원 줄였던 거고 똑같은 분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정부 보조금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5년간 정해법이니까 전용가액 없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20%죠. 20%만큼 취소하라 그랬죠. 20%만큼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지워주라 그랬죠. 지금 이게 2분계인데 제가 얘를 상기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 건 우리가 부담한 것만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지금 2분계가 어차피 2분계니까 이렇게 분계하고 나면 자 기계장치는 장부에 그대로 500만 원 적혀 있겠죠. 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적혀 있겠죠. 근데 정부 보조금은 100이었는데 20만 원 줄여서 얘는 80만 원만 남아 있겠죠. 그럼 500만 원의 차감 계정은 180만 원이 있겠네. 빼면은 32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320을 찾으셔도 되고 방금 제가 쓴 방법은 우리 거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먼저 찾고 그럼 400이죠. 그 감가상각 빼면 남은 게 장부 금액이잖아. 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만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80만 원 비용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80만 원 빼면 320이죠. 그래서 바로 320이다라고 간 거예요. 이게 전에 제가 우리 분계하면서 이론 문제 나오면 그냥 우리 것만 생각하세요라고 말한 게 이렇게 이론 문제 풀 때 쓰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이런 계산할 때는 내 돈만 가지고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죠? 내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돈만 가지고 감가상각도 내 돈만 가지고 적혀있는 5년, 6년도 나눠버리면 내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자, 다음 7번. 자,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죠? 시험 때는 칼라로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대화 거래 모두 회계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김 부장이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최 과장 내 상품 매출 1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대리 어제 영업부 야근식대로 5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분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걸 다 분계를 한다면 일어날 손익계산서에 일어날 일을 물어본 거네요. 그죠? 자, 일단 정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러면 매출액에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이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열날 이유는 알겠죠? 바로 오른쪽 보이잖아요. 그럼 판관비를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손익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당기 순이익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어디 영향 미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최 과장 말한 건 매출이죠. 매출은 지금 여기에 반영을 시킬 거예요. 매출액을 지금 매출액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아래쪽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대리가 말한 거는 영업부 야근식 때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여기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갈 건데 우리 복리
후생비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얘가 10만 원 금액 좋네. 자, 10만 원이 더해질 거고 판관비는 5만 원이 더해질 거예요. 그럼 이익에서는 차감 성격이고 플러스 성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이게 이상한 애죠. 없다고 지금까지 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자, 1번은 틀렸고, 근데 수익비용이니까. 근데 만약에 수익비용이 안 적혀 있었으면 없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매출이 10만 원 증가, 영업이익이 10만 원 증가. 영업이익은 여기인데 그럼 5만 원 증가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잖아. 앞에 매출은 10만 원 증가 맞았는데 영업이익 말해서 얘가 틀렸죠. 영업이익은 5만 원 증가죠. 다음 영업이익은 10만 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5만 원 증가. 얘는 바본가? 2번 틀렸는데 3번이 그죠? 5만 원 증가, 5만 원 증가, 그죠? 마지막 매출 10만 원 증가, 당기순이익이 5만 원 증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열어보라는 이유가 지금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요 위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데 갑자기 머릿속에는 안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화면의 위치를 가지고 얘가 어느 위치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있는 아래쪽은 영향을 다 미칠 거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면 어떤 건 영업에 손익도 줄 거예요. 기부금도 주고. 그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지금 4번 풀면 4번이 답이 맞겠죠. 자, 다음 8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 처리 오류 사항이다. 오류 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일 경우 오류 사항을 반영한 후에 2020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 계산 분개하고 나면 이제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 계산하기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이다라고 줬죠. 뭐 이런 타입 자주 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럼 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60만 원 계상을 누락했대요. 자, 그럼 이걸 반영한 후에 물어봤으니까, 자, 임차료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내년 거죠. 내년 거를 계상하면 임차료를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내년 임차료 취소하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임차료 비용이잖아. 비용 기간 미경과분이면 내년 거를 계상하면, 지금 내년 거 계상하는 게 비용 취소 분계잖아. 그럼 비용 취소 분계를 하면 이익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60만 원의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 20만 원 계상을 누락하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자 받아야 되는 거 20만 원 누락했는데 회계 처리하면 이익이 20만 원 늘겠죠. 그죠? 지금 앞에 거는 임차료 60만 원, 선급 비용 60만 원 이 이야기고, 얘는 이자 수익 20만 원, 차변에 미수 수익 20만 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인데 대변에 써야 되니까 비용을 줄여주니까 이익이 늘어난다고 한 거고, 얘는 수익인데 대변에 써주니까 수익이 증가해서 이익이 늘어난다고 쓴 거예요. 지금 당기순이익 가지고 결과치를 바로 놓고 있어서. 자, 다음 12월 급여 미지급분 10만 원을 계상을 누락하다. 그럼 얘는 차변에 급여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 비용 자리에 자기 처리하면 비용이 늘어날 거니까 이익은 10만 원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는 2,070만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변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항상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 수익의 자리는 대변. 반대로 가면 줄어든다. 반대로 가면 비용이 줄어든다.
얘는 자기 자리로 가니까 수익이 늘어난다. 얘도 자기 자리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난다. 그걸 또 이익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럼 1번.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죠? 폐업한 날까지.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다음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죠.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데 단순 포장하는 곳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2번은 틀렸고 3번. 자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세관장이 걷어갈 거니까. 그죠? 다음 4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우리 본점이나 개인 사업자는 주 사무소.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럼 매출 세액 물어봤어요. 첫 번째 국내 매출액 800이면 80만 원이죠. 그죠? 80만 원이죠.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의 물품액은 0원이죠. 매출 세액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경본품의 원가. 경본품은 간주 공급이 아니죠. 얘는 제외하고 다는 라의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의 원가. 판매 장려품은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죠. 전에 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걸 할 때 판매 장려금 빼지 않는데 이걸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인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럼 간주 공급은 시가로 20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럼 매출 세액은 가의 80과 라의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 자, 원래 시험 기출 문제 풀 때 지금 저와 같이 푸는 것들 있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풀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저와 같이 책 읽듯이 듣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보실 때도 책 읽듯이 문제 읽고 보기 읽어서 책을 읽듯이 보는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다행히 성의가 없어서 잘못된 거 하나만 틀린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맞는 지문인 거야. 근데 다음에 보면 그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되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책 읽듯이 읽으라는 거야. 맞는 지문을. 그러면 다른 문제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기 쓰고 있는 게 창의력 있게 문제 출제원이 낸 게 아니라 회계기준서에 적혀 있거나 세법 버전에 적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써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대로 쓰면서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그냥 쭉 읽듯이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 푸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다음 11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자, 첫 번째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의 매입세액 접대비죠. 거래처 얘는 안 되고. 두 번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지비에 관련된 매입세. 얘는 토지에 관련된 거죠. 안 되고. 3번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 우리는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그 이야기하면서 사용 안 해도 공제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딴짓거리 하면 팔았다고 뭐라 할 거잖아.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 3번은 되는 거고. 4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수선비 매입세액은 얘가 3000cc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실수로 2번이라고 했으면 그때는 이의제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구축물로 봤다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든 내가 잘못했는데 얘 때문에 까딱까딱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 잘못 냈구나. 그럼 그것도 맞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말이라서 그런 식인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지금 현재는 제대로 보면 3번이죠. 3번만 되는 거였어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법인 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가 전에 인정상여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인정배당 이게 법인세법에서 이거예요. 우리 직원이 가져간 거네.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월급 더 받은 걸로 처분해버리겠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네. 대표이사가 더 가져간 거. 주주가 가져간 거네. 그럼 주주는 배당받은 걸로. 그게 인정배당, 인정상여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한 건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정상여예요. 그럼 1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맞는 거라서 1번은 맞고 2번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장학금은 비과세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3번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유리 육아수당 비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부과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근로소득이라 그러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비과세죠. 그 답은 1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국민연금에서 또 연금 높이겠다고 우편부가 있던데. 사실 어제 뜯어보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소득이 오르지 않았다고 입증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에이 하고 버렸어요. 걔네들이 이제 입증하는 식으로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냥 옛날 말로만 싸웠는데. 그렇죠? 자, 이제 13번 볼게요.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진주 씨 여성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진주 씨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본공제는 150만 원, 경로우대는 100만 원, 분여자 공제는 50만 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추가 공제하고. 자, 그럼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김진주 본인은 별 아무 문제 없이 150만 원 되겠죠. 본인 150만 원. 정우람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딱 100만 원이니까 그럼 150만 원 되고 다음 동생 근로소득 총급여 1000만 원이고 장애가 있네요.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애가 있지만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근로소득이 소득이 1000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태범 자녀가 지금 소득이 없죠. 그죠? 9살이죠. 150만 원이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실기할 때마다 문제 보면서 하는 말. 여자네요. 위에 여성이라 적었죠. 배우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다 되네요. 분여자 공제 50만 원까지. 그럼 기본공제가 방금 3명이었죠. 450만 원에 추가 공제, 분여자 공제 50만 원 하면 5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어떻게 되는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라 150만 원씩. 그리고 추가 공제, 분여자 공제가 50만 원 되어서 얘는 좀 주의를 있게 그래도 다 체크해야 돼요. 항상 소득자 본인한테 종합소득금액 나오면 얘가 여잔가 전 거꾸로 봐요. 이 정보를 줄 때 그런 거 정보 쓸 때 써야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었다. 자, 이번에 물어본 거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자 소득 금액이 있는데 직장공제에 초과 반환금 적혀 있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종합소득 금액이 안 들어올 거고, 근로소득 금액은 1600인데 일용 근로자 아니면 일단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올 거고, 기타 소득 금액 일시적 강연에 대한 대가임인데 기타 소득 금액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400만 원 들어올 거고, 자, 종합소득 공제 적혀 있으니까 일단 그럼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에 종합소득 공제 500 빼면은 2천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1,500만 원에서 아래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이 6% 붙게 되겠죠. 그죠? 그럼 6% 하면 얼마죠? 잠시만요. 1,500이었고. 죄송해요. 1,500이니까 1,500 넘어가는 게 있죠. 그죠? 내가 왜 이랬어? 자, 그럼 1,200까지 6% 해도 되고, 1,200까지 6% 하고 넘어간 300만 원 15%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방금 1,500만 원에 1,500만 원 계산기 쓰신 분 곱하기 15%를 하시고, 전부 다 금액 나왔죠? 거기 빼기에 누진 공제액 빼서 108만 원을 빼주면 117만 원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게 그냥 전체 걸리는 곳에 그 세율 곱하고 나서 앞쪽에서 차이 나는 액 빼주도록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도 되고, 이게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 1,200은 6%, 넘어간 300은 15%. 어차피 우리 계산기로 그거 하고 나서 GT 누르면 합쳐질 거잖아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면 117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야, 지금까지 컴퓨터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린 쓰기만 하면.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이거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랑 이중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되는 거고, 2번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 우리 세금이나 공과금은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죠. 세 번째 월세 세액 받은 월세액도 안 되고, 다음 상품권 유가증권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번만 되겠네요. 근데 이건 이론 문제 봐도 실기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소득세 쪽은 많이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반이 타이밍이 좋은 게, 이거 공부하고 나서 세무 지금 내일하고도 계속 공부하고 나서 전산세무유급 문제 풀면은 돈 얘가 많이 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걔한테 오히려 도움이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T만 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를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